군가를 부르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응모해서 뽑혔어요. 근데 현타가 왔을 때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그때 저를 보고 아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많이 보람을 느꼈죠. 최고의 순간.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콘서트장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질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덕질이라고 했을 때도 제가 먼저 그냥 드는 이미지는 부정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진화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엘 씨와 하영 씨 그리고 혜림 씨와 계속해서 덕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덕질을 하다 보면 가슴이 벅찬 순간도 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현타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덕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세 분은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다스리시는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덕질 때문에 약간 가슴이 벅찬, 웅장해지는 최고의 순간과 그리고 반대, 현타가 와서 우울한 순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이 군대에 있을 때 군 페스티벌에 나왔어요. 육군이 있는 계룡대? 춘천군이었어요. 계룡?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춘천남도까지 가봤는데 그때 군가 노래방이랑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입대 중인 아이돌 몇 명 무대를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 사이에 팬들이 무대에 서서 군가를 부르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응모해서 뽑혔어요. 좋다. 무대에 무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남주혁만 아니라 많은 잘생긴 아이돌이 제 이름을 불러줬고 와. 그 앞에 제가 한국어로 군가를 불렀고 이야, 예. 칭찬도 받았어요. 잘 와, 부른다고. 저- 잘 부른다고. 와, 완전 그 전생에서 나라를 해줬나 봐요. 맞아요. 뭔가 했나 봐요. 와. 사실 계룡시는 저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교통편도 불편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계룡시까지 가서 군가까지 부르셨어요. 어떻게 네. 불렸어요? 연습하고 가신 거예요? 네, 연습해서 갔어요. 인스타그램에 그 코너 내용이 건지가 있었는데 뭔가 5대 군가라고 5곡이 그 제목 알려줬어요. 그걸 하나씩 유튜브에서 들어봤고 야. 외우기 쉬운 걸 고르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 외우기 쉬운 근거가 있나요? 이 정도면 부를 수 있겠다 싶은 걸 고르고 마침 그 노래였어요? 연습한 거? 다 외웠어요? 시초곡처럼 저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거 좀 우모지에 적고 네 뽑혔어요. 네. 와. 와. 근데 지금도 가사만 보면 훌거릴 수도 있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와. 네. 가사만 있으면 정말 잘 제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마치고서 이 남이 늦어도 이는 나는 잘하잖아요. 와우.
좋아하는 아이돌이 혜림 씨의 이름도 불러주고 바로 코앞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야, 인생 최고의 그 성덕의 순간인데,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 그 환희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죠? 일본에 오고 즐거워했더니 내가 뭘 하고 있니? 이런 게 조금 느꼈어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나? 네, 뭔가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하늘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현타가 왔을 때 괜찮았어요? 그냥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때. 안 괜찮았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뭐? 진짜요? 회사에서 그때 일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근데 한국에 가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데 그만둘 수 있겠다 해서 아. 그만뒀어요. 그 전부터 이직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이 아니. 일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줄 우와. 알았었어요. 뭔가 바뀔 수 용기가 있었더라고요. 생긴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용기가 생겨서 이제 퇴사를 해버렸군요. 해버렸어요. 하는 말이 맞아요. 이직은 하셨어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취업이 와. 어렵잖아요, 요즘. 네. 그죠? 그래서 이직도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도, 네. 그 성덕의 그 기운을 받아서 완전 그러네요. 와. 이직까지 했네요. 이직까지. 네. 완전 성공 사례네요, 이거. 성공 사례네요, 정말. 아. 네, 성공 사례. 자, 그러면 네.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영 씨부터 할까요? 일단 최고의 선독의 순간이라고 음. 말하면요. VOS란 그 남성 그룹인데요. 그 사람들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일본어 가르쳤어요. 그룹 멤버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거예요? 네네네. 이야. 근데 그래서 그것도 선독이었는데 일본에 돌아오고 다시 그 그룹이 그 콘서트 할 때 가고 인사 나눌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 아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많이 보람을 느꼈죠. 최고의 순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때가 생각나죠. 그리고 헌터가 올 땐 아무래도 그때 그 돈을 몬탄 네. 써버렸을 때 그거는 예전부터 반복하면서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까진 익숙해졌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매번 현타 오고 그 혜택고 다시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카드 내역을 보면 약간 현타 왔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다시 그 덕질을 하기 시작을. 맞아요. 네. 그럼 가장 이제 현타를 느끼실 때가 카드 내역서를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야, 그럴 때는 없으세요? 콘서트에 가서 이제 좋아하는 최애를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가슴이 벅찬데, 이제 현실에 돌아오면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벅찬 마음이. 그래서 반대로 약간 좀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그 박재범을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정도? 저는 그 전에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박재범이 작년에 앨범을 발매하고 한국 서울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걸쳐서 일본에 왔어요. 근데 제가 K-팝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 티켓을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먼저 팬클럽에 가입하고, 그리고 그 월드 투어 티켓을 구입하려고 뭔가 신청했어요. 근데 전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VVIP를 신청하면은 사운드 체크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박재범을 맨 앞에서 뭐가 볼 수 있어요. 그 리허설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박재범하고 같이 1대1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와. 그리고 콘서트 후에 가까이에서 네네. 뭔가 악수하거나, 그리고 자리도 물론 앞자리고, 그런 티켓까지 있는 걸 그때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신청한 제일 싼 티켓은 2층에 맨 T자리. 그게 2차 추첨으로 제가 당첨됐어요. 그 티켓을 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콘서트에 갔는데 정말 뒷자리였어요. 그 2층에 뭐라고 해야 되지? 맨 뒷자리? 맨 맨- 뒷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박재범을 옛날에 했던 라이브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노래를 스포티파이나 그 유튜브로 몇 번이나 듣고 뭐 많이 연습해서 갔어요. 그래서 완전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2시간. 이야. 네. 그리고 그 직전에 박수범이 어떤 한국만 일본 가사로 일본 노래를 만들고 그거를 발표했어요. 그 노래를 일본 콘서트에서 불러줬어요. 근데 그때도 완전히 제가 가사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콘서트장이 요코하마였는데 네. 요코하마까지 우리 집에서 멀어요. 근데 우리 남편 회사가 요코하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코로나19로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을 뭔가 제가 박재범 콘서트에 간다고 듣고 뭔가 갑자기 요코하마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뭔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였는데? 콘서트장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을 보고 뭔가 그 여운 여운이 남아서 계속 그거를 간직하고 싶은데 네네. 남편이 눈앞에 딱 있는 거지. 현실. 현실. 네. 네, 제대로 현타가 오셨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현타가 왔을 때 그 허무한 마음이라든지 약간 그런 감정은 다들 어떻게 컨트롤을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조금 무서운 면이 있어서 뭔가 완전히 몰입할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박지범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걸 보고 항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이 잠잘 때 아니면 남편이 없을 때 공부하고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선덕이라는
책도 읽고 영화도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조금 입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선덕이라는 영화 안에서 그 주인공 젊은 여자인데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아이돌에 입덕하고 뭔가 초등학생 때 선독했고 뭔가 TV에도 나왔고 그런 유명해졌어요. 그 어떤 가수의 팬으로 네. 너무 유명해졌고 다들 인정하는 선덕이었는데 그 가수가 뭐가 성폭행으로 잡혔어요. 여자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팬들이 응원하는 것도 뭔가 가해자 역갈이었던 그렇죠. 거 아닐까. 그런 음. 죄책감도 있고 그 팬으로서는 뭔가 피해자, 배신감, 네네네. 뭔가 너무 많이 몰입하면은 뭔가 있을 때 실망감, 그 충격도 너무 크다고 알게 돼서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뭔가 입덕했는데도 조금 그런 제가 있어요. 뭔가 네. 조심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네. 너무 빠져들지 않게 조심해야 돼라고 네. 하는 그 머릿속에 한 곳에서 네. 그 또 다른 리에가 말을 거는 네. 거죠. 미안해. 거기까지. 네. 그죠? 와, 네. 네. 그 남편 시선도 조금 신경 쓰고. 맞아요. 네. 남편, 네. 근데 오히려 네. 이제 남편분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빠져들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또 네. 해주시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야, 어때요? 그 두 분은요? 좀 완전 몰입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뭔가 조금 우울해 보였을 때, 뭔가 힘들어 보였을 때, 저도 지치고, 어머. 완전, 똑같이 우울해지고, 네. 기분이 좋아졌구나 하면, 보면, 저도 좋아지고, 이야. 그렇게 삽니다. 네. 야, 그러면 최애 대상과 함께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거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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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이. 네. 같이. 네. 야. 아이돌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혜림 씨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연예인들이라고 항상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죠? 네. 네. 자, 하영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취미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뭔가 하나에 관심이 닫아버려도 다른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조금 전에 아주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 지금 사라져서 번아웃이 갑자기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확실한 방법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찾고 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현타가 올 때는 항상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좀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뭔가 인생이란 건 아마 재미있는 거, 행복한 거,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연히. 근데 그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참 멋지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같네요. 이제 뭔가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덕질의 인생을 항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이제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그땐 그때로 좋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덕질의 대상을 찾아서, 그죠? 네.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그 세 분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삶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빠질 때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편집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PPT를 제작을 한 것도 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나는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덕질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덕질은 연예인만이 대상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덕질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덕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약간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질이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고자질. 구역질? 구역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질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덕질이라고 했을 때도 제가 먼저 그냥 드는 이미지는 부정이었었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덕질의 수준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몰입을 하면서 굉장히 삶의 활력을 느꼈거든요. 오랜만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육아만 했을 때는 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나라는 존재를. 물론 이제 우리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찌 보면 제가 육아를 했던, 그러니까 아이만 돌봤던 시간은 아이에게 덕질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육아를 했을 때는. 그냥 뭔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뭔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그 환희는 뭐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그 삶의 활력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와서 사실 이제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던 시기였었거든요. 뭔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뭐 내가 직장도 없고, 뭐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그리고 언어의 벽도 컸었고, 그러면서 점점 남편에게만 의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저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 몰입을 해버린 거죠. 영상 편집에 입덕을 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편집을 하려고 하고 막 아이를 보면서도 그걸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화면 그만 보고 나 좀 봐줘, 이런 얘기를 하고, 와. 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제가 삶의 활력을 느끼니 처음에는 응원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하다 보니 주말에도 이게 시간만 나면 편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루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이제 덕질을 하더라도 약간 삶의 그런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부에서는 이 좋아하는 그 뭔가 그 덕질을 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 덕질과 현생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삶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이 덕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